잘 못해서 어떡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웃사이 영화제 오늘 둘째 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섹션으로는 세 번째 섹션이고요. 자, 세 번째 섹션은 인천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이야기 손님들 모시고 대화 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일단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이야기 손님 하시는 일이 뭔지, 어느 동네 사시는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요?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시고요. 아, 인천 미치월구 주안사동 네. 452. 아니 거기까지. 지금 주안노인문화센터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네, 거기서 어떤 거 하세요? 어떤 활동 하세요? 연극반인데요. 요새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중지되고 서로 이렇게 짝꿍끼리 전화하고 이 길거리에 이거 붙인 거 딱지 떼고 그래요. 아,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연극 옛날에 17년에 두 아, 분이 네,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네, 이렇게 좀 가까이 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인천 도화동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얘기해야 되지? 뭐 하시는 활동 같은 거 있으시면. 아, 복지관 미추홀 복지관하고 미추홀 노인복지센터에서 주로 운동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년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네. 활동이 다 중지되니까 매일 인천 대공원 가서 걷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운동하고 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하고 또 거기서 저기 내기는 아니지만 윷놀이, 건전한 우리 문화 윷놀이를 아주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내기가 있어야지. 아니 내기 안 해도 우리는 너무 재밌어요. 그냥 배꼽 빠지게 웃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그게 하루 일과인데 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복지관 가서 운동을 못 하니까 네. 살은 조금 붙었는데 좀 한시빨리 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지금 개발돼서 벌써 선진국부터 맞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맞아가지고 네. 회복돼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빨리 좀 운동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예, 저는 최현숙이고 뭐 글을 쓰는 작가예요. 제가 글을 쓰는 글은 주로 나이 많은 분들, 특히 여성들, 혹은 뭐 중장년들이나 다양한 그 사회에 뭐 가능하면 없이 살고 못 배운 분들, 뭐 잘난 사람들은 지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이야기.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대화로 나누고 그걸 글로 써서 그걸 뭐 구술생애사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한 10여 년간 해왔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네. 특히 두 분 같이 뵈서 예.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지금 대화 시간에 앞서서 보신 영화들은 일단 맨 마지막에 보신 거는 그 저녁 식사라는 작품인데 그 저희가 인천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작업장 보면서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제작된 연극을 영화처럼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보셨던 건 면회라는 작품인데, 이 면회라는 작품은 저희가 낭독극 형식으로 공연을 했고, 그걸 영상으로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신 건 퇴원이라고, 그 엄마가 퇴원하면서 딸과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다룬 작품이었고요. 그 전에 보신 거는 이제 분리수거.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예전 친구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신 거는 그 부부가 복지관에서 같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소소한 갈등들을 다룬 차차차라는 작품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과정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청소년 작업장이라고 청소년들이 연극 영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영화 중에 한 편을 지금 이게 그 인터넷으로 어르신들도 많이 보고 계셔서 어르신들도 다른 세대가 어떤 작품들을 만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편 이렇게 끼워 넣어서 상영을 했습니다. 네. 아유, 그냥 튼 영화가 많아서 소개하는데도 한참 걸렸네요. 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 올해 인천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은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연수 노인복지회관에서 했고, 그 전에 주한노인문화센터에서 할 때 이난수 선생님이 그때 같이 참여하셨던 참여자분이셨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좋은 연기를, 네, 여고생 교복을 입고 단발머리 가발을 쓰시고 그때 공연을 하셨었습니다. 네. 한 장면 보여주세요. 자, 그런 작품을 하셨었고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그 안타깝게도 서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오늘 오시지 못했어요. 그 코로나 단계가 높아지면서 노인복지관에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아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서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네, 여기 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인사 전할게요. 너무 그 작품 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그리고 저랑 신현섭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연기 지도하면서 혹시 마음 상하신 거 있으시면 그리고 막 혹시 그런 거 있으셨으면은 이번 기회에 깨끗이 통 크게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들이 지금 여기 청소년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 연기도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어르신들 사셨던 이야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저도 보면서 또 제가 뭐 참여한 사람이지만도 또 재밌게 봤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 작품 보시면서 어떤 작품들이 인상 깊었는지 재미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그러셨는지, 네, 마이크 주시면, 네, 이렇게 가까이 대시고, 네, 제일 재밌었던 작품 보신 것 중에. 제일 재밌던 건 부부간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차원에서 서로 남편이 이해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저녁 식사 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셨구나. 네. 네. 아예 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어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정말, 네, 그 차차차 같은 경우는, 네, 뭐라 그럴까, 부부가 함께 취미생활을 한다는 게 참 바람직한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 우리 세대들이 보면은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더 뭐 복지관이나 또 노인문화센터 같은 데서 여자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남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시는데, 네, 그 아까 그 차차차라는 프로를 보면서, 네,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걸 느꼈고요. 가장 공감이 갔던 거는 아까 옆에 이난수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녁 식사. 정말 이거는 우리가 70대 이후 뭐 80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남자분들도, 네, 적어도 밥은 요새는 전기밥솥이 좋으니까, 네, 쌀 씻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물을 얼마나 할지 밥하는 거부터 간단한 요리 같은 거라도 나중에 홀로 서게 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참 공감을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그 태원이라는 제목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어난 후에 와 보니까 딸이 엄마랑 살면서 그 동안에 그냥 두었던 집안 살림을 딸이 다 정리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자녀들이 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이제 저도 우리가 나이 들면 굉장히 살림살이가 많거든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것들서부터 뭐 5년 10년에 한 번씩 쓸 거라도 아까워서 못 버리거든요. 아 저거 다음에 또 쓸 수 있을 텐데 이러고서는 또 창고에 넣어놓고 이러는데 저도 요즘에 자꾸 느끼는 게 TV를 보면서도 그렇고 아 정말 필요치 않는 것들은 하나하나 정리해서 빨리 기울 있을 때 버려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파서 입원했다 퇴원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 와보고서는 아유 엄마는 아직도 이런 걸 갖고 계시네 이러고 이거 쓰지도 않는데 하고 버리면서도 자녀들도 속으로 마음도 아프지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공감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아직 영감님을 못 떼어내신 거? 아직 붙이고 계신 거? 아 저는 일찌감치 독립을 해서 훨씬 더 그 자유롭고 아마 그 뭐 출연하신 분들이나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노인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여성 노인들은 혼자 사는 거를 드디어 마침내 내가 자유롭고 그 해방됐다. 인생의 말년에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남성들은 아까 뭐죠 저녁 식사에 나오는 그 남성처럼 아직도 먹고 청소하고 이 빨래하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사는 걸 굉장히 좀 쪽팔려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하는데 여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저 뭐 제일 놀라운 건 정말 어쩌면 그렇게 배우로서 그 연기들을 잘 하시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고 특히 분리수거에서 그 집주인 역할을 하신 그분 아주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아주 뛰어난 연기시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중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하셨고 제 보기에 제가 좀 여자 팬입니다. 퇴원에서는 우리 김용효 그 선생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있고 저도 역시 이제 그 자식들한테 맨날 뭐 안 버리고 있다고 좀 욕을 먹는 편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뒤집으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왜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의 것들에 대해서 지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살림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고 맥락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계속 두고 있는 안 버리고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 결정하고 그렇게 치워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굉장히 노인들에게 그거는 허탈한 거고 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알아서 먼저 우리 김용효 어르신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버릴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서로 의논해 가면서 결국 타협해 가면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요양병원 모습은 정말 2020년도를 닥쳐서 노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와 관련한 그런 대목이어서 굉장히 시사성도 있고 저도 뭐 저희 아버지가 지금 노인 시설에 계신데 92, 셋이셔요. 아버지를 면회를 못하고 뭐 거의 외출을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노인들의 심정은 어떤 걸까.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조금 일찍 죽더라도 자식도 보고 손주도 보고 좀 마저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이런 심정일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혹은 시설 측 뭐 의료 복지 이런 쪽들이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어르신들을 계속 가두고 또 단속하고 소위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계속 가두고 있는 모습들이 뭐 젊은 사람들은 필요할지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노인들은 또 다른 심정으로 그 상황을 견디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예, 우선 네. 이 정도로. 네. 작품들의 어떤 맥들을 탁탁 짚어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코로나 시대에 어르신들 지금 복지관도 거의 단계가 높아지면 문을 닫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노래교실 같은 건 전혀 못 하시잖아요. 많이 모이시는 거는. 그리고 또 춤이나 이렇게 움직이시고 신체 부대끼는 전혀 못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어떤 그 마이크 좀 주시면 네.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막 뭐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세요? 그런데 좀 가까이? 예.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들고. 예, 마이크 저쪽. 네. 죄송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래도 네. 이난수님은 돌아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그냥 뭐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 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네. 못하지만 다닐 수 있고 집에서 살림할 수 있고 이런 분이니까. 그런데 시설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르죠. 시설에 계신 분들은 힘들다기보다 그러다가 또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노인들이 그 요양시설 안에서 혹은 병원에서 배우자도 못 본 상태에서 자식들도 전혀 임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특히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방역 중요하죠. 방역 중요하지만 한 인간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고 싶은가와 관련한 그런 욕구들도 저는 상당히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노인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걸까? 물론 자식들 때문에 뭐 사회 때문에 뭐 그 하고 싶은 대로는 못하지만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걸까는 좀 적극적으로 그 질문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지시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해지시고 심각한 경우에는 조금씩 뭔가 사리분별이 조금씩 좀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낮밤이 좀 헷갈리신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엄청난 치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씩 정신이 흐릿해지실 때 보통 이제 그 40대 50대 자녀들은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애기 취급해서 그래서 부모 물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부모가 그 병이 들거나 치매가 더 심해졌을 때 갈 곳도 자기가 그냥 정해버리고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태원 같은 경우에 딸내미가 물건을 다 버리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 그 버리는 물건들 중에 상당한 물건들이 이모 거거나 고모 거거나 아빠 거거나 이 집에 오지 않는 사람들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내 거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늘 관리해왔던 물건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분 혼자 쓰는 물건은 그 집에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그 여자 어르신 세대가 결혼을 통해서 자기보다는 온통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내 물건이라고 해봤자 화장품 몇 개밖에는 없고 나머지 물건들은 다 먼 가족들 혹은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물건밖에 없는데 그걸 막 마음껏
그 자식이 그 사연들 무시하고 다 버리고 하는데 집에 물건 많으세요? 나도 네. 예를 들면 아까 거기 본 사람하고 비슷하게 쓰지도 않으면서 물건을 쟁여놓고 나중에 왜? 여기는 신세대라 공감을 못하지만 내 나이 돼봤어? 내 나이 안 해봤지? 늙어보라고. 늙어를 안 봤잖아. 그러니까 몰라요. 예, 그러니까 쓸모없지만 그래도 옛날 거 놔뒀다가 이렇게 오는 때는 보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몇 살 때 이거를 갖고 있었고 친척하고 이렇게 했었고 이게 좀 머리에 상상이 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버리지 못하는 게 내 잘못이야. 뭐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 이난수 선생님 댁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화 찍으러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그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집이 단촐하셨고 집이 잘 정리돼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고 뭐 별시래요? 똑같아요. 알았죠? 네, 네.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알았죠? 네. 네, 그럼 김영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집에 어떤 추억이 있는 물건들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다른 아파트에서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2년 반 됐구나. 근데 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여다보는 앨범들 추억이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 그 뭐 초중고 다닐 때 앨범은요 제가 그냥 그 이삿짐 센터 사람들한테 그 앨범 이렇게 정리하면서 버리라 그래서 이거 버려도 돼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거는 버리시면 안 혼나지 되잖아요.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 오면서 없어졌다고 그럴 거라고 제가 그건 그랬거든요. 아니지. 자기 거 버리면 좋겠냐고. 애들하고 가족 우리 가족들 거는 남겨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남편 앨범 같은 거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들여다본 적이 한 두세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버려서 옛날에 흑백 사진들이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앨범도 필요 없는 거는 다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 중학교 고등학교 앨범도 제가 그냥 버렸어요. 예, 왜냐면 부르면 못 버리게 하죠. 그냥 버린지도 모르죠. 왜냐면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늘 이 연극을 보면서 네. 책장에 있는 것들 지금 뭐 버릴지 머릿속에. 예,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사실 끌어안고 있어봐야 정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지금껏 이제 결혼해서 45년 살면서 안 들여다본 앨범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나 중고등학교 때 앨범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여튼 우리 가족들에 관한 지금 현재 우리 가족에 관한 거는 다 남겨놨어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애들 결혼할 때는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사진 골라서 그 예식장에 슬라이드로 영상 해야 되니까 그럴 때나 보지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과감하게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벌써 지금 시간이 엄청 가가지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자,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최한수 선생님은 계속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희 작업장본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전에 어떤 삶을 사시다가 인천으로 이주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구술 기록자로서 그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시고 작업하시는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제 혐오가 있죠. 혐오가 있지만 저는 노인 혐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심각한 혐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가난한 노인을 혐오하죠. 뭐 부자 노인이야 누가 혐오해요. 근데 부자 노인은 사실은 구경할 수도 없고 돈이 많지 않은 가난한 노인들을 별 볼 일 없어 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청소년들도 계시고 우리 중장년도 있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그 발 딛고 있는 이 모든 물적 토대를 만든 분들이 저는 지금 80, 90, 뭐 70 이상의 그런 세대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젊은 세대들과 굉장히 어울리기 어려운 면들이 많죠. 세대 차이도 굉장히 있고 뭐 지향하는 바들이나 가치관들도 굉장히 달라서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기 시절을 또 정말 열심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려운 세대를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분들은 이제 자식들 기반 만들기 위해 자식들 안 굶기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지만 그것이 결국 이제 사회의 기반을 만든 그런 것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궁금함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뭐 버리고 못 버리고 문제도 누가 맞다 틀리고가 아니라 좀 물어보고 의견이 어떤지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저래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저분은 왜 저러실까, 왜 지하철에서 아직 그 지하철 문도 안 열렸는데 막 삐집고 나올까? 삐집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몸이 속도가 느리고 그렇죠. 이러니까 일찌감치부터 막 삐집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여서 이분들은 왜 그러실까? 만약에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다면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이런 것들을 싫어하지 말고 계속 궁금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노인들도 이해하고 또 노인들이 청소년들도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경로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 상대를 규정하지 말고 계속 좀 알아보고자 하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거든요. 노인들에게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청소년들 혹은 중장년들, 노인들이 계속 같이 만나는 그런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영화제에 뭐 저는 중장년 영화들도 다 봤고 청소년들 영화들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로 생각이 됐고,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은 청소년 것도 보고 중장년 것도 보고 또 그 청소년들은 노인들 거나 중장년들도 보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김영현 선생님은 그 지금 앞서서 최현 선생님도 다른 세대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식 세대들이랑 그다음에 손주 세대들 있잖아요. 예. 그런 세대들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잘 좀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세대나 아니면은 그 손주 세대들이 어떻게 좀 다가와 주면, 아니면은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면, 이런 거 혹시 생각이 있으실까요? 명절 때 이렇게 막 3대가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혹시 느끼셨던 아쉬움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셨다거나? 글쎄 아직 우리가 아들 둘인데 네. 아직은 이제 그전 같으면 그 옛날 우리 엄마 세대에서는 이제 엄마가 할머니가 되고 나면 아들내서 모든 거를 장남 주도하에 또 큰 맏며느리 주도하에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명절 같은 거라든가 큰 일을 치렀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지 네. 제 자신이 덜 늙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직은 두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다 제 위주로 권력을 가지고 계시군요, 지금 집안에서.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물려주려면 큰아들 큰며느리잖아요. 근데 큰며느리도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직은 이제 모든 게 제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먼저 추석에 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큰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차릴게요 이랬는데 네. 걔가 직장 다니다 보니까는 뭘 차릴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씩 명절에 먹을 만한 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명절 전전날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저 오늘부터 쉬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장을 볼게요 이러더니 또 우리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랑 장 같이 보러 가세요. 저 뭐 살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도 제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한시빨리 저도 이걸 내려놓고 싶은데 예. 근데 또 애들 형편 생각하면 네. 아직 애들 어리고 며느리 또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네. 좋으리고 싶지만 또 걔네들 형편을 생각하니까 아직은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은 있기는 있죠. 그래도 애들이 아직도 저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지는 않고 모든 거를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럴 때는 참 감사하죠. 근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요즘은 또 뭐 90세 100세까지 사니까 너무 노인들한테 일을 안 주면 오히려 그게 또 빨리 늙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노인들도 물론 자기 고집대로 그냥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하고 내 고집대로 할 거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오히려 지혜는 더 많아요. 우리는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서로 물어가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어머니 세대한테, 어머니 세대는 또 아들 며느리 세대한테 서로 물어가면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태원이라는 그걸 볼 때 딸이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우리 세대는 그거 가만 안 두죠. 이러다 혼자 죽을 테니까 너 나가.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서로 맞춰서 가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네.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네. 그러라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제 그 어르신들이랑 연극 수업을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아주 그 첫 해인가 그때 연극 수업을 하는데 제가 모든 짐을 다 들고 어르신들이 뭐 좀 옮겨주시려고 하면은 됐어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저 혼자 그거를 다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끝나고 집에 가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몇 년쯤 되니까 이거 그냥 어르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짐 옮길 때 어르신들 이거 좀 같이 옮겨주세요. 그럼 바로 뛰어오셔가지고 바로 옮겨주시고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이난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하기 전에 그 유튜브 댓글로 올라온 것들을 좀 전달을 받았는데요. 하신 거예요 지금? 저기 화면 보시면은 저기 조그만 글씨들 있잖아요. 저게 이제 인터넷으로 카톡 같은 걸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도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왔냐면 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드신 건가요? 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쓰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만들기를 못했고 1:1 인터뷰로 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집에서 버리지 못하고 갖고 계신 물건 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뽑아서 연극으로 발전시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연기 너무 잘하셨는데 혹시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그 직업적인 배우는 아니신데 배우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북 같은 데에 배우 땡땡땡 이렇게 이름도 쓰시고 자, 그다음에 퇴원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와닿는 말씀이에요. 어르신의 이야기 중에 저녁 식사 남편 역의 홍기현입니다. 네네. 저녁 식사 남편 역을 연기해 주신 홍기현 선생님이 요즘 그런 남자가 어딨어. 좋았나 봐. 차차차를 비롯해서 다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이란희 감독님을 비롯해서 다들 감사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더 잘하시겠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잘하시려고 배우들이 뭐 먹고 살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네.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진짜 잘하셨어.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이난주 선생님한테 마지막 질문하고요. 그 조합문화센터에서 연극도 하시고 인연극도 하시고 뭐 문화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활에 어떤 활력이 되시나요? 마이크. 네. 있잖아요. 이 나이에 그런 거를 배우니까 머리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네. 예, 그거를 대사를 외우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힘은 들어요. 외워놓으면 잊어먹어요. 또 가서 연극에 가서 하면은 떠올랐다가 또 잊어먹었다가 그거를 반복해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 대본 보고 이러는 게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느껴요. 그래서 다음에도 좋아진다면 또 이거를 한다고 내년에도 연극을 또 한다고 했어요.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이 영화에 참여하셨던 그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 나눈 시간을 못 가진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또 원래는 큰 극장에 모여서 큰 스크린에서 그 출연하시는 어르신 배우분들의 얼굴이 정말 이따맣게 나오는 네, 그런 감동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익숙하지도 않은 방송으로 이렇게 상영회를 진행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사태가 잘 해결이 돼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누리던 일상들을 좀 더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손 한번 흔드시면서 마칠게요.